상상해 보세요. 제주도의 그 에메랄드빛 해안선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 거의 소음 없이 하늘에 이렇게 미끄러지듯 나는 그런 개인용 비행체. 이게 바로 제주도가 진짜 현실로 만들려는 그 도시망공 교통 UAM의 미래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미래를 향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좀 담대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게 지난 9월 5일이었죠. 제주 신화월드에서 제주 글로벌 미래 우주항공 컴페스타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게 바로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컴페스타. 네,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또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UAM 상용화를 위한 청사진 이걸 발표하고 또 구체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구상을 넘어서는 어떤 실행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컴페스타에서 나온 발표 내용들, 그리고 그 이면의 어떤 전략들,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천여의 관광 자원이잖아요. 이걸 UAM이라는 최첨단 기술하고 융합시켜서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그 핵심 파트너들과의 관계 설정,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논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제주도의 UAM 비전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나, 또 차별화되는 지점은 뭔가, 그리고 이 글로벌 드림팀이라고 불릴 만한 조합이 과연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분석해보는 겁니다. 당신께서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핵심적인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야심찬 계획의 중심에 있는 핵심 주체들,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죠. 이 플레이어들과 그 파트너십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요. 또 미국의 전기 수직 이착륙기 EVTOL 제조사인 조비 에비에이션. 네, 조비. 그리고 영국의 UAM 이착륙장 버티포트 전문 기업인 스카이포츠. 이 세 곳이 전면에 나섰어요. 뭐랄까 UAM 분야의 어벤져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나요? 네, 역할 분담이 상당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선 제주도는 이 모든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적인 지원, 규제 샌드박스 제공 가능성 같은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연간 1,400만 명에 달하는 잠재 고객, 그러니까 관광객이죠. 이 강력한 시장 기반을 제공하는 겁니다. 단순히 장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UAM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경적 토양을 마련해주는 역할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조비 에비에이션은 역시 기술의 핵심인 그 EVTOL 기체를 담당하는 거네요. 근데 이 회사의 기술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요? 아, 물론입니다. 조비는 현재 그 EVTOL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하고 협력한 경험도 있고요. 또 미 연방항공청 FAA의 상업 운항 인증 절차도 상당히 진척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배터리 기반의 단거리 기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해서 장거리 비행 기술 개발에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제주의 UAM 활용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기술은 조비가, 판은 제주도가 깔고, 그렇다면 스카이포츠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그 UAM이 뜨고 내릴 인프라, 버티포트가 필수적인데 이 분야의 전문 기업이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스카이포츠는 UAM 생태계에서 말하자면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착륙장을 짓는 걸 넘어서서 부지 선정부터 설계, 구축, 그리고 실제 운영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아, 운영까지.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회사가 이미 두바이에서 조비 에비에이션하고 손잡고 세계 최초의 상업용 에어택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거죠. 와, 두바이에서요? 네, 이런 경험은 그냥 이론이나 실험 단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실제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컴페스터에서 제주도하고 스카이포츠가 체결한 업무 협약 MOU가 이런 실질적인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스카이포츠가 제주도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는 부분이에요.
뭐 정부 지원, 인프라 여건, 제조 및 운영 잠재력까지 언급하면서 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게 그냥 립서비스는 아니겠죠?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네, 스카이포츠가 언급한 그 UAM 상용화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정부 지원, 인프라, 그리고 제주 운영. 이걸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는 상당히 매력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의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 사업에 참여하면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했고요. 네, 그랜드 챌린지. 그리고 기존 헬기장이나 뭐 공항 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잠재력도 풍부하죠. 또 제주가 가진 그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이나 높은 수준의 관광 서비스 운영 경험 이런 것들도 나중에 UAM 운영 단계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불확실성이 큰 신사업 분야잖아요, 이게. 여기서 제주도만큼 좀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전략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일리가 있네요. 파트너십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조비에비에이션의 에릭 앨리슨 부사장 연설 내용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기술력 홍보하는 걸 넘어서서 UAM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제주도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 발언들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보는데요. 네, 앨리슨 부사장의 연설은 이번 협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UAM을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이 사업이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 기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제주도의 그 고질적인 교통 문제, 또 청정환경 보존이라는 가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UAM을 포지셔닝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엽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주형 인재 육성 및 신규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또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이런 약속을 한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단순한 기술 수출이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제주도랑 같이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혹시 뭐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온 게 있나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건 아니지만 이런 약속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첨단 기술 도입이 자칫 잘못하면 기존 산업을 위협하거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걱정이 있죠. 이걸 불식시키고 지역사회하고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예를 들면 UAM 정비 인력, 관제 인력, 운영 인력을 제주 현지에서 양성하고 채용한다면 이건 단순한 서비스 이용을 넘어서 제주도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조비가 제주도하고 직접적인 MOU 체결을 제안하고 또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 비용을 좀 절감할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한 것은 그냥 선언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인 협력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의지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이건 제주도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제안이죠. 확실히 그냥 기술 기업의 발표라기보다는 제주도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하고 발을 맞추려는 그런 진정성이 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파트너들과 함께 제주도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UAM 비전은 뭘까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발언에서 그 핵심을 좀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오영훈 지사는 연간 1,400만 명이 방문하는 아시아 중심 관광지라는 제주의 정체성, 이걸 UAM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제주 UAM 모델의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관광. 네, 다른 많은 도시들은 주로 도심 내 교통체증 해소를 주요 목표로 삼는데 제주도는 관광이라는 아주 확실한 수요 기반 위에 UAM을 접목하려는 거죠. 적어도 비행으로 탑승객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관광형 UAM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걸 넘어서는 어떤 경험을 주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끄러운 헬리콥터 소음 없이 전기 동력으로 조용하게 제주의 그 해안 절경이나 오름우이를 날면서 독특한 시점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경험. 와. 한라산 백록담 상공을 이렇게 선회한다거나 성산 일출봉 분화구를 아주 가까이서 내려다보는 체험. 이런 건 기존의 어떤 교통수단이나 관광 상품으로도 제공하기 어려웠던 아주 특별한 가치를 줄 수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겠네요. 네, 제주도는 UAM을 단순히 이동수단,
그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이 아니라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상품, experience로 만들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이동이 곧 관광이 되는 거죠. 이동이 곧 관광이다. 정말 매력적인 그림인데요. 그런데 아시아권에서 가장 빠른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도 내세웠어요. 이거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어떻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목표죠. 하지만 제주도는 이미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의 UAM 지역시범 사업주로 선정돼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보했고요. 네. 그리고 2026년에는 실제 기체를 투입해서 운항할 시범 운용구역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테스트 비행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안전성, 소음, 통신 이런 실제 운항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네. 이런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규제를 정비하고 운용 노하우를 쌓아서 2028년에는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기업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8년 상용화, 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준비 상황도 궁금한데요. 특히 조베 에비에이션의 기술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생산 능력 확대 소식도 있었죠? 네, 맞아요. 조비는 최근에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생산 시설을 구축하면서 eVTOL 기체 생산 능력을 연간 수백 대 수준까지 확대할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한 5대의 시제기가 활발하게 시험 비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요. 5대나? 네, 이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 이제 양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수소연료 기반 장거리 비행 성공 소식. 이게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 410km를 비행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네, 이 410km. 마일로는 255마일인데 이 비행 성공은 UAM 산업 전체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기존의 그 배터리 기반 eVTOL은 항속거리가 보통 한 100km에서 150km 내외였어요. 그래서 주로 도심 내 짧은 구간이나 공항, 도심 연결, 여기에 적합했죠. 그렇죠. 짧은 거리. 근데 400km가 넘는 비행거리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410km면 제주도 내에서는 거의 모든 구간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제주하고 육지, 예를 들어 목포나 여수 간 연결이라든지 심지어는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일부 지역까지도 잠재적인 운항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게 UAM 활용 시나리오 자체를 확 바꾸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제주도가 단순히 섬 안에서 관광객만 하는 게 아니라 광역교통망의 일부로서 UAM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주공항에 내려서 UAM을 타고 곧바로 한라산 중턱의 특정 버티포트로 이동한다거나 와, 아니면 서귀포에서 출발해서 남해안의 다른 관광지로 바로 날아가는 식의 광역 관광 루트 개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세상에. 또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해상교통이나 항공편에 의존해야 했던 물류 운송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고요. 조비의 이 기술적인 진보는 제주도의 UAM 비전을 훨씬 더 풍부하고 다각적으로 만들어줄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흥미로운 가능성이네요.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상용화 로드맵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2026년 시범 운용, 2028년 상용화, 그리고 스카이포츠 역시 올해 말까지 단계별 버티포트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2028년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했죠. 이 시간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시간표 자체는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그쵸? 2, 3년 안에 시범 운용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또 2년 뒤에 상용화한다는 것은 이게 기술 개발, 안전 인증, 인프라 구축, 법규 마련까지 모든 과정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다 잘 맞아야. 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안전성 검증하고 규제 문제입니다. 수많은 시험 비행을 통해서 기체와 운항 시스템의 신뢰성을 정말 완벽하게 입증해야 하고요. 또 새로운 형태의 항공교통 수단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나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법규 문제도 크겠네요.
네. 그리고 버티포트 부지 선정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라던가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들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조비, 스카이포츠라는 이 강력한 삼각편대가 명확한 목표 시점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이건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동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제주도의 이런 UAM 추진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 컴페스타에서의 발표는 사실 수년간의 꾸준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준비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갑자기 등장하는 법이 없죠.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스카이포츠하고 손잡고 기존 헬리패드를 UAM 버티포트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진행했어요. 제주항공하고 스카이포츠가 네, 이건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을 좀 줄이고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작년 8월에는 또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조비의 실제 기체, 그 S4 모델을 국내로 들여와서 기체 통합 작업을 진행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걸 넘어서 우리 환경에 맞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노하우를 쌓으려는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해외 기체를 들여와서 국내 통신망이나 관제 시스템 같은 것들과 연동하고 통합 운영하는 경험, 이게 나중에 독자적인 UAM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런 실증 경험, 또 인프라 검토, 관련 기업들과의 꾸준한 네트워킹, 이런 다각적인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테스트베드이자 사업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하. 즉, 이번 컨페스타에서의 발표는 잘 준비된 계획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요. 제주도의 이 UAM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통혁신,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주의 핵심 가치인 관광, 그리고 청정자연을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융합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사회적 가치까지 창출하려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거시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의 그 선도적인 기술력, 특히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수소 기반 eVTOL의 잠재력, 이건 제주 관광의 지평을 넓힐 겁니다. 네. 그리고 스카이폴츠의 검증된 버티포트 구축 및 운영 노하우는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고요. 여기에 제주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 풍부한 관광 인프라,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결합되어서 2028년 상용화라는 그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형국이죠. 아까 그 에릭 앨리슨 부사장이 강조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교통 문제 해결, 지역 인재 양성 및 고용 창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 이게 제주도의 목표와 정확히 부합한다는 점도 이 파트너십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지역사회하고 같이 성장하겠다, 이런 약속이니까요. 때 절대적인 안전성 확보, 이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고도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게 항공 분야잖아요. 그래서 수만 시간의 시험 비행과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신뢰가 중요하죠. 네. 두 번째는 복잡한 규제와 인증 절차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를 위한 운항 기준, 관제 시스템, 보험 제도,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또 국제 표준하고 조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건 어쩌면 기술 개발만큼이나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도 현실적으로 좀 부딪힐 장벽이겠죠. 아무리 혁신적인 서비스라도 이용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 만큼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아마도 좀 프리미엄, 관광 상품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기체 가격 하락이라던가 운영 효율화, 그리고 정부의 어떤 보조금 지원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고요. 네, 여러 과제들이 있네요. 하지만 이러한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컴페스타를 통해 제주도가 보여준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 그리고 글로벌 최고 기업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이것은 제주 UAM의 미래를 매우 밝게 전망하게 합니다.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실질적인 상용화를 향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제주의 그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UAM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 조비 에비에이션의 그 410km 장거리 비행 기술이 만약 제주 UAM에 적용된다면 당신은 어떤 새로운 하늘길을 가장 먼저 이용해보고 싶으신가요? 한라산 정상 부근을 도는 비행일까요? 아니면 제주를 떠나 육지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노선일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스카이포츠가 설계할 그 미래의 버티포트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단순한 기능적인 공간을 넘어서 제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될 2028년을 기다리면서 제주의 도전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